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두 개의 축, 바로 경기와 물가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의 경기를 파악해 볼 수 있는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물가인데요. 내일 발표되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확신을 불러올 수 있을지, 자,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나온 수치 1.4%입니다. 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 이게 지난해 4분기보다는 절반 넘게 줄었는데 네. 직전에 나온 잠정치보다는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한데 지금 미국의 경제 어떻게 판단해 봐야겠습니까? 네, 앵커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신 대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예. 먼저 잠정치보다는 올라갔다. 예. 이것은 지금 단기적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는 경제가 계속 확장세네? 그러면 물가 안 잡히겠네? 금리 인하 더 멀어지겠네? 예.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추세적으로 보는 접근을 또 해본다면 3분기 GDP 증가율이 4.9%, 그렇죠. 또 4분기 3.4%, 1.4%로 확정치가 발표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쨌든 둔화되는 흐름이구나. 예. 금리 올렸더니 어쨌든 미국 경제도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그만큼 GDP가 줄어드는 만큼 상대적으로 물가 안정세는 약이 될 수 있겠구나. 예. 결국 경제가 다소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흐름 속에 금리 인하는 가능한 일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또 갖게 만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짚을 수 있게 됐는데 네. 내일 그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PCE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2%대인데 어느 정도가 나오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까요? 네. 연준의 목표치는 어쨌든 목표 물가 2%고 예. 2.34%, 2.5%를 밑도는 구간이 오면 그 숫자를 보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난 PCE 근원 물가 상승률이 2.8%였고 예.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2.7%였습니다. 예. 내일 발표되는 시장의 기대치로는 2.7에서 2.6%로 떨어질 것이다. 조금 내려오는 거죠. 기대하고 있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근원 물가 기준으로도 전월이 2.8%였는데 2.6%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정말 시장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2.6%를 발표한다. 예. 그러면 내일 밤 미국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것이고 예. 금리 인하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주식시장,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반대로 2.7%를 유지한다든가 기대만큼 충분히 물가가 안 떨어지는 그런 통계가 발표되면 또 실망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겠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수그러드는 이런 시장의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좀 좋은 얘기를 해보죠. 네. 자, 기대에 충족되는 PCE가 나왔다고 치고, 자, 네. 그러면 연준의 올해 목표는 금리 인하 한 번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기대치는 두 번이에요. 네. 그럼 연준의 이 기대가 예상이 좀 바뀔 수 있습니까? 두 번으로? 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악화되고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안정된다면 예.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봤을 때 7월에서 8월 정도가 되면 미국 물가 상승률 근원 PCE가 2.5%를 밑도는 구간이 올 수 있고 그 이후에 FOMC 회의 때는 물가 잡혔네 확신을 갖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더 궁금한 게 한국은행입니다.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언제쯤 잡을 것인가. 지금 주로 언급되는 말이 천천히 서두르라. 네. 지금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말인데. 네. 자, 지금 한국은행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경기냐, 물가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도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4년 경제는 이 세 단어로 설명이 끝난다. 예. 하나가 물가,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시장. 시장. 물가가 안 잡히면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 그래서 물가, 금리, 시장. 역시 물가가 24년의 가장 중요한 이 경제 지표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지금 핫 이슈가 인공지능 AI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AI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려보면 예. AI를 도입하는 이유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함이에요. 예. 또 AI를 활용하는 만큼 인건비 투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I가 범용화될수록 생산성은 올라가고 생산비는 줄어드니까 그게 물가 안정에는 기여를 하겠죠. 예. 다만 또 한 가지 논리가 뭐냐면 생산성이 확대되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진척시킵니다. 예. 또 일을 그만큼 덜 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소비를 또 진작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확대된다면 또 물가가 급등하는 올라갈 요인이 수 되겠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단편적인 요인이라고 좀 생각하기보다는 예. 양쪽의 효과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24년에 논하고 있는 이런 물가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좀 분리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AI 도입에 따라서 물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우 장기적인 현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니 예. 이게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논하기는 좀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네. 미국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드디어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 이거 다 AI 덕분인가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AI 덕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는 디지털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소비를 하시겠지만 소비 지출 중에 온라인 소비 비중이 점차 줄고 온라인 쇼핑 의존도 좀 늘어나실 겁니다. 예. 바로 아마존이 전자상거래를 리드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런 기업답게 5번째로 시가총액 2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이 5개의 기업들이 단순히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의미로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미래 시장을 또 견인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AI 서비스입니다. 예. 역시 아마존도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선언과 그런 경영 전략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네. 결국은 오픈 AI하고 라이벌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그 기대감이 반영된 주식시장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엔비디아 AI 최대 수혜주인데 네. 액면 분할 이후에 주식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거품이냐 또는 일시적 조정이냐 말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3일 내리고 이틀 올랐거든요. 네, 일단은 주가가 항상 오르는 건 없고요. 예. 또 매일 내리는 건 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기대감에 오르는 것이고, 너무 많이 올랐다, 비싸다 하는 마음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예. 그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AI 실적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충분하고요. 유효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대를 충족할 만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정리를 하나만 한다면 예. 실적의 증가 속도랑 주가의 상승 속도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실적의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엔비디아는. 네, 그런 모습을 본다면 뭐 일시적인 조정과 등락을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엔비디아가 실적이 기대되는 영역들이 많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힌트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